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이 되게 이른 아침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이론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론을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아침부터 좀 서둘렀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음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아이들의 이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게 마음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 이론을 이렇게 덩그러니 알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틀린 믿음이라든지 틀린 믿음 과제라든지 나중에는 셀만의 그, 그 사회 조망 수용 능력에 대해서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 셀리하고 아빠의 관계도 완전히 다 혼합돼 갖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오늘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이론은요, 삐아제, 삐아제의 인지 이론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마음 이론이 좀 더 쉬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있대요. 근데 그 마음은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선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봤냐 하면 여러분 교사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신념이란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하죠? 라고 묻는다면 보이지 않는 교사의 이 신념과 가치가 보여지는 교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보여지는 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 이론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도 했었지만 두 글자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거. 믿음, 지식, 동기, 그 다음 의도, 뭐 가치, 뭐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이 믿음이나 지식이나 동기나 의도나 가치나 신념 아무거나 한 두세 개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혹은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아는 것. 그쵸? 준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틀린 믿음이란 뭐지? 라고 했을 때 틀린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그쵸? 여러분들 진실만이 진실이에요. 그쵸? 그게 믿음이에요. 그쵸? 믿는다는 것은 진실만 여러분들 믿잖아요. 그런데 틀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틀렸다는 거니까. 진실이 아닌 것도 무엇으로? 진실로, 그대로 진실로 믿는 것.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것. 진실만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틀린 믿음, 틀렸다는 말이 들어감과 동시에 진실이 아닌 것도 믿는 것이 바로 틀린 믿음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틀린 믿음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틀린 믿음 과제. 제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면요. 학생들은 저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과제란 것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요. 그쵸? 평가를 받는 거. 그럼 무엇을 평가받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무엇을 받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여기서 신념이란 단어를 쓰냐 하면요. 여기 보이나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 이따가 마음 이론에는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눠지잖아요. 소망 이론과 신념, 소망, 마음 이론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이 신념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믿음이란 과제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념이란 단어를 선택해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념. 신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아까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쵸.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쵸.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이런 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 자체가 정확한 신념입니다. 이것 자체가 정확한 신념이에요. 요거 과정을 우리는 믿음 과제라고 해요. 신념이라는 것이 당연히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것을 우리는 정확한 신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 전체를 통으로 믿음 과제라고 해요. 근데 틀린 믿음 과제는 그럼 어떻게 변화할까요? 틀린 믿음 과제는 신념이에요. 어떤 신념이 틀렸다고 했으니까 아까도 여기 진실이 아닌 거 앞에서 서두에서 아닌 거를 틀린 믿음이라고 우리 이렇게 바꿨잖아요. 틀렸대요. 그러면 신념이 아닌 거. 그렇죠. 잘못된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에는 올바른 신념과 잘못된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념이 똑같아요.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쵸?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정확한 신념이 아니라 부정확한 신념이죠. 부정확한 신념.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단계 아이들은요, 보여지는 것. 그쵸? 보여지는 것만 믿어요. 하지만 2단계, 더 발달한 아이는 보여지지 않은, 잘못된 신념도 이거에 반대되는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신념이라 할지라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정확한 신념이 있다는 것, 또 다른 부정확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를 하는 것을 틀린 믿음 과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믿음의 과제는 이 믿음의 과제라는 것이 원래 올바른 신념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 마음에서 다 했잖아요. 마음 이론에서 준다는 것이 우리는 정확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틀린 믿음 과제는 잘못된 신념조차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부정확한 신념까지도 믿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믿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틀린 믿음 과제라고 합니다. 틀린 믿음 과제. 요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틀린 믿음 과제. 틀린 믿음 과제를 써라 그러면 좀 어려울 때 먼저 믿음 과제, 올바른 믿음 과제를 쓰세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걸 쓰면 됩니다. 신념이 있고 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 마음 이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믿음 과제도 역시 이렇게 반대대로 쓰면 됩니다. 잘못된 신념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부정확한 신념조차 믿는 것을 아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틀린 믿음 과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마음 이론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실 외국에 이름이 있는데 철이라고 할게요. 철이가 이 사례가 있잖아요. 책상에다가 초콜릿을 놓고 갔어요. 그쵸? 그런데 이 초콜릿을 엄마가 녹을까봐 어디에다가 넣냐 하면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철이가 처음에 여기다가 초콜릿을 놨어요. 그리고 철이는 사라지죠. 사라지고 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냉장고에 이걸 옮겨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틀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철이가 여기 이렇게 옮겨볼게요. 철이는 돌아와서
어디서 초콜릿을 찾을까? 가가 질문이에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마음이론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예요. 나에게 지금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을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이 틀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틀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우리는 낮은 단계를 소망이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신념, 소망,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이 틀 안에서 생각을 못해요. 이 틀 안에서 생각을 못해요.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처리를 여기다 쓸게요. 철이의 입장에서 철이는 지금 초콜릿을 여기다 놓고 나갔어요. 그쵸? 나갔기 때문에 철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철이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이후에 엄마가 옮겨놓은 것은 철이는 몰라요. 그쵸?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철이가 책상 위에 초콜릿을 옮겨 놓은 것도 알고, 또 나라는 사람은 일로 옮겼다는 것도 이 밖에서 이게 다 들었잖아요. 아까 냉장고로 엄마가 이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이가 돌아와서 어디에서 초콜릿을 찾을까라고 철이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철이.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중심으로 대답을 해요. 소망 이론에서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아이가 나는 끝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냐면 냉장고에서 찾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냉장고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해됐나요? 이렇게 틀 바깥에서 생각하는 나가 바로 소망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제 신념, 소망, 마음 이론이 되면 철이는 돌아와서 어디서 초콜릿 찾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철이 입장으로 쏙 들어가요. 나는 없어져요. 나는 없어져서 철이는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 그쵸 여러분? 공을 놓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철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릴 게 없는데, 네, 철이는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는 초콜릿을 어디서 찾을까? 라고 물어보면 철이의 입장에서 나 여기까지밖에 안 보고 나갔어. 그래서 책상 위에서 찾을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신념, 소망, 마음 이론입니다. 책상 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렇게 누가 이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이건 철인 거죠. 철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철이는 여기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쵸? 놓고 나갔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몰라요. 엄마가 한 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어때요? 나라는 사람, 제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 철이가 안 보이나요? 어떻게, 네, 이렇게 가려지네요. 나라는 사람은요, 철이가 여기에 놓고 나가고 엄마가 냉장고에 옮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거였죠. 철이의 입장에서 철이는 어디서 찾을까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누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 아까 제가 마음이론은 삐아제 인지이론에서 거슬러 올라와서 흘러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인지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삐아제의 자기중심성을 이해하지 못한 요거 대답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철이가 돌아와서 어디에서 찾을까라고 물을 때 우리는 철이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 못하죠. 자기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하죠. 그게 바로 나는 냉장고까지 다 들었으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는 게 바로 소망이론이에요. 1단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이는 1단계고요. 철이가 어디서 돌아왔을까라고 물었을 때 핵심을 잘 파악하고 나가 아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철이의 입장으로 쏙 들어가서 철이의 입장에서 철이는 말이야 아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밖에 모르지 라고 철이의 입장을 이해해서 철이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대답하는 게 바로 신념, 소망, 마음 이론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 이론의 기초를 다 알게 되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잘못된 틀린 믿음 과제라는 건 제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면요. 저는 반드시 평가합니다.
평가하죠. 학점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신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념은 두 가지라는 거죠. 올바른 신념과 잘못된 신념이 있어요. 여기까지 원래 설명을 해줘야 좀 더 쉬운데 헷갈리니까 거기까지 보통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의 신념이 있어요. 올바른 신념은 행동에 영향, 신념이란 건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 마음이론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정확한 신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틀린 믿음 과제라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신념이 잘못됐대요. 올바른 신념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부정확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한다고요. 과제는 제가 반드시 평가한다고요. 평가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는지 평가하는 것 자체를 틀린 믿음 과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철의 이야기, 초콜릿 이야기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누가 아는 것까지, 철이가 아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그쵸, 여기까지잖아요. 책상에 놓고 나갔잖아요, 철이는. 그 다음 뒤는 나갔기 때문에 몰라요. 엄마가 한 행동은 몰라요. 그쵸? 철이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끝까지 다 아는 거예요. 철이가 여기다 놓고 간 것도 알고, 엄마가 냉장고에 놓고 간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질문은요, 철이가 돌아와서 철이야 초콜릿 어디서 찾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 입장으로 들어가래요? 철이 입장으로 들어가래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철이의 입장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누구의 입장으로 보냐면 나라는 입장에서만 봅니다. 나 끝까지 다 들었어. 난 다 알아. 그래서 철이는 냉장고에서 찾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 이론이라고 그냥 명명한 거예요. 지정한 거예요. 이 누구의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나라는 아이가 알고 있는 것까지 다 말하는 게 소망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철이가 돌아와서 어디서 찾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입장으로 그대로 생각한다고요? 이제 말한 사람 그대로 지시한 대로 철이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철이? 응? 철이는 말이야. 다시 보니까 여기 이것도 같이 가렸으면 좋겠는데 가릴 게 없는데 철이는 저 이렇게 가려볼게요. 이렇게 철이는 요거까지밖에 몰라. 놓고 나갔거든. 철이가 초콜릿을 여기에다가 놓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철이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엄마가 온 거 몰라. 옮긴 거 몰라. 그러니까 철이라는 아이는 철이 입장으로 쏙 들어가서 초콜릿이 책상에 있다고 말할 거야.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대답을 한 것을 우리는 신념, 소망, 마음, 이론 2단계라고 하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느냐, 철이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1수준 낮은 단계 소망 이론이 되는 거고요. 철이의 입장, 자기를 버리고 자기 중심성은 버리고 철이의 입장을 쏙 들어가서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을 발휘해서 이야기하면 신념, 소망, 마음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 이론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너무나도 쉬운 마음 이론을 확실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